예, 반갑습니다. 저희 다솔 현장 설명회를 들어보신 업체들도 계시고 또 처음 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항상 설명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같은 말을 제가 반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주 들었던 분들은 좀 실증이 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교회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가 되니까 저는 같은 말이라도 계속 또 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제 설명을 많이 들었던 업체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취하셔서 편안하게 경청을 해주시고요.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십시오. 중간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설명이 끊겨버리니까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하셔도 건축에 대한 질의응답 날짜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지침서에 대한 의문사항을 그때 같이 서면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굳이 질문을 못 하셨더라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편 타당한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사 개요를 보겠습니다. 공사명 제일소망교회 신축공사, 공사 장소 경기도 안양시 용창지구 재개발 종교용지 5. 공사 기간은 CM사가 11개월로 봤습니다. 발주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소망교회, CM 및 감리자는 주식회사 다솔 CM 건축사 사무소, 설계자는 주식회사 야긴 건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설계 계획을 보시면요, 대지 면적은 885.80 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441.39 제곱미터, 연면적은 2441.59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포스트 텐션 공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면요, 공사 범위 설계 도서에 명시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및 소방공사가 건축공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제외공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직접 발주하는 별도 공사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음향, 영상, 특수조명, 주방기구, 성구, 집기, 간판 및 사인물. 이상 8가지 상황은 건축공사에서 제외된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인테리어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네모나게 공사 범위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상 1층을 보시면 홀이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닥은 건축공사가 되겠고요. 벽과 천장만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공사 구간 내 조적벽, 칸막이벽, 드라이월, 창호, 유리 공사는 건축공사. 자, 처음 듣는 업체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이 바닥에 한 곳에 A라는 실이 하나 있습니다. A라는 실이 인테리어 공사 범위에 들어갔던 실이라고 보시면, 자, 이 실을 구획을 정리하는 칸막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구획 정리 칸막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획을 정리하는 칸막이는 무조건 건축공사입니다. 이곳이 인테리어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구획을 정리하는 칸막이는 무조건 건축공사입니다. 그러면 조적을 쌓게 되면 미장까지 해줘야 되고요. 스터드 공사가 되면 석고 투프라이까지 쳐줘야만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범위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실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칸을 하나 막아서 만들게 되면 이거는 외부 콘크리트 조 벽이라 하고, 여기서 칸을 막게 되면 여기가 복도가 형성이 된다 하면 복도는 건축공사고 이 안에 내부 실은 인테리어 공사다 하면 이 칸막이 벽이
조적을 쌓게 되면 미장까지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가 하는 내부에 미장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홀 쪽은 건축공사니까 알아서 건축이 하는 거고 인테리어 공사 범위 안에 있는 것도 미장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이나 문짝은 전부 인테리어 공사. 아니요. 그 건축공사입니다. 창과 문짝은 인테리어 공사 포지션 안에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부 건축공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대비실 내부 비계 발판 설치 해체는 건축공사입니다. 세 번째, 천정의 전등 배관 및 배선 공사는 건축공사. 단 인테리어 공사 범위의 조명기구 구매 및 설치만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 하나가 이제 인테리어 포지션이라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공사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스위치, 콘센트 모든 건 전부 건축공사에 해당되고 건축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복수를 빼서 복수에서 전선이 나와서 만약에 다운라이트가 100개가 달린다 하면 인테리어가 다운라이트 100개를 타공을 해주면 타공에 점프해서 배선을 뽑아내는 것까지가 전부 건축공사입니다. 인테리어는 등 타공만 해가지고 등 기구만 사다가 부착만 하는 걸로 끝입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견적 잘못 낸 업체 숱하게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업체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인테리어 공사 범위 아니에요. 그런데 전층 다 등기구를 빼버렸더라고요. 알선만 넣어주는 걸로.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인테리어 공사 범위 안에 있는 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죠. 그러면 이 공간이 도서관이라 하면 도서관 실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은 인테리어는 등기구 타공해서 등기구만 설치하는 것만. 나머지 배관, 배선은 전부 건축공사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비실 천정 캐드워크 설치는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됩니다. 다음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부대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아 해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민원 처리비, 민원 예방을 위한 현장 주변 시설물 사전 조사 용역비, 민원 발생 시 안전진단 용역비 등 이에 따른 보수 공사 등 을이 부담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8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시공도면 작성, 준공도면 작성,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의 제출용 준공도서 작성 등 각종 설계도서 작성 비용. 당연한 건데요. 가끔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떤 모 건설회사는 아니 준공도서 작성은 설계자가 해야지 왜 시공사가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업체를 숱하게 봤습니다. 아닙니다. 준공도서 작성은 설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한 걸로 끝입니다. 준공 때 설계는 뭘만 합니까? 세무터에 인증만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도서에 관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시공사가 다 준비해야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10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로 인해 손상된 현장 주변 진입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원상복구 비용. 당연한 겁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형 크레인이 대형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현장까지 들어오는 진입을 왔다 갔다 하면 도로가 파손이 됐다라면 이건 도면에 있든 내역이 없든 간에 시공사가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모 회사는 자기네 내역에 원상복구를 10m까지 해서 원상복구 비용을 내역서에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구청에서 나와서 도로가 포상됐으니 여기까지 원상복구 하세요 하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도합 20m였습니다. 그러니 이 건설회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내역에는 10m까지밖에 없으니까 10m는 못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내역에 있든 없든 불문하고 내가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거는 100m라 하더라도 원상복구해야 되는 비용을 추가로 교회에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번째, 건설공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비용. 15번째, 도난방지 시설 비용, 방범장치, CCTV 또는 야간 경비용 고용 등. 16번째, 14번과 15번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장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전적인 보상 책임을 시공사가 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례와 같이 공사 분야별 설계 도서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공사 범위에 포함되며 설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 도면에 탕비실은 있으나 기배의 도면에 급배수 및 환기가 누락된 경우. 세 번째, 건축물의 기능상 필요한 품목, 예를 들어서 장대석이나 커튼박스, 층간 방화구에 커튼홀 백판넬, 추락 방지 난간대, 재료 분리대, 각종 몽일류 등. 여기서 교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고 틀린 점을 가장 큰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틀린 건 그거는 엔지니어가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거지만 일반 건축과 교회 건축의 가장 큰 틀린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건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당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프로 완벽하게 설계를 못한다는 건 일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실수가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건축 도면이 있고 전기 도면이 있고 설계 도면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건축 도면에는 표기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기 도면, 설비 도면에는 누락된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기업자는 전기도면만 보고 견적을 뽑고 설비업자는 설비도면만 보고 견적을 뽑지 건축도면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도면에는 표기가 돼 있는 거를 전기 설비는 못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과거에는 비대를 많이 설치를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비대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절반으로 합니다. 반은 비대를 설치하고 반은 안 하기도 하고, 그 교회는 공교롭게 전 변기를 비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에 비대로 표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비 도면에는 비대가 빠져 있었고 전기 도면에도 비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비 전기에서는 내역이 비대가 없어요. 근데 건축 도면에는 비대가 버젓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전실이다.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나온 상황.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교회의 특수성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건물이 내 개인 건물이라면 내역서 보니까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이 빠져 있네. 그럼 빠진 게 틀림이 없네. 추가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 개인이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그래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이 빠졌네, 좀 견적 좀 잘 내시지, 빠진 게 틀림이 없으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 못 하십니다. 건축위원회 당회 회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9분이 내역에 빠져 있는 게 맞네, 그냥 해주시죠. 근데 한 분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를 건축 도면에가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데 못 보고 견적을 잘못 낸 시공사가 책임이 있지 왜 이걸 해줘야 되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바로 법입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추가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게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에 거의 100%에 해당하는 어떤 걸 얻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추가를 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강조하고 부리짓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견적 내기 전에 미리 숙지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저런 현설이 다 있어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던데요. 그게 아닙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견적을 내놓고 나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얘기한다면 나쁘죠. 잘못됐죠. 근데 견적 내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미리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비 지급 조건 및 낙찰자 선정. 공사 계약 방법은 일괄 도급 총액 계약이 되겠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 지급 방법은 현금, 계약 보증금, 계약 금액의 10%,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급금은 계약 금액의 10%가 되겠고요. 기성부금은 계약 금액의 90%까지 매 1개월마다 집행. 준공금, 계약 금액의 10%,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 하자 보증금, 계약 금액의 3%,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담보 기간은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 하겠습니다. 지체잔금률, 지체일 1일당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 열 번째,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3-3 낙찰자 선정에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별도의 교회 심사 기준에 따르며 심사 기준과 과정을 일체 경계하지 않는다. 또한 입찰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사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왜 우리 회사가 떨어졌을까? 우리 회사가 가장 큰데, 우리 회사가 가장 적게 견적을 냈는데 왜 우리 회사가 떨어졌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쁜데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왜 우리 회사가 떨어졌냐 항의하고 다소리 저한테 전화해서 안 되니까 우리 사무실로 전화해서 아가씨한테 뭐라 그러고 그런 회사 종종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뭐냐? 공개해라. 저희가 관기역입니까? 공개를 하게요. 그건 공개할 수 없고요. 단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얘기죠. 자, 우리 회사가 제일 큰데 왜 떨어졌을까? 그러면 견적을 우리가 제일 싸게 놨는데 왜 떨어졌을까? 왜 그것만 보십니까? 다른 이면은 안 보십니까? 저는 창피해서 항의 못 하겠네요. 왜? 제일 회사가 큰데 떨어졌다는 얘기, 뭔가가 부실한 모습을 교회는 캐치했다는 얘기예요. 견적을 1등을 냈는데 그 회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견적이 부실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틀려졌고 마이너스 되고 빠진 게 많고 누락된 게 많고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걸 떳떳하게 우리가 1등을 했는데 왜 떨어졌냐고 항의, 그렇게 자신 있게 뻔뻔스럽게 항의하는 업체도 있더라는 얘기죠. 꼭 이 부분만큼은 순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4번 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4-2 관계서류 숙지. 입찰자는 입찰 지침서, 건축허가 조건, 건설공사 계약 일반 조건, 계약 특수 조건, 설계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4-3 입찰서 제출. 대리인 입찰 시에는 재직증명서 및 이임장을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서에서는 그 예전 공정표를 꼭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CM사는 11개월을 받지만 회사에 따라서 우리는 12개월이 꼭 걸려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12개월에는 공정표를 작성해 오시고, 아니다, 우리는 10개월에 끝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10개월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해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5번째,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하겠습니다. 제출 장소는 이곳 교회가 되겠습니다. 4-6번 공사비 내역서에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을은 가백에서 배부받은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지침서 및 질의해신 중 어느 한 곳에라도 포함되었다면 공사비 내역상의 어떠한 누락, 착오 및 오류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을의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까 한 내용을 다시 이제 풀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아까는 건축, 전기, 설비 도면이었지만 지금 이제 본 지침서, 그 다음에 이제 질의해신이 있습니다. 질의해신은 A 업체가 질문을 했을 때 A 업체한테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업체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질의해신서든 계약서든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라도 표기가 돼 있거나 거론이 된 내용은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4-7 추가 공사비와 정산에서 4번째 보겠습니다. 을이 추가 공사비 정산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공사 지연 및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가백에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을은 지체상금 유예로 인한 손실 금액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4-9 공사의 경미한 변경에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을은 현장 설명, 설계도서 및 계약 내역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도 시공, 구조, 마무리 및 관련 법규상 필요한 상황은 추가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부분은 도면에 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의 논스립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에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자존심을 걸고 얘기를 해보자면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단에 논스립을 안 붙이고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그게 도면에 없다, 내역에 없다 하더라도 그걸 추가로 달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P타일을 깔든 데코타일을 뭐를 깔게 되면 마무리는 져야 하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 마무리가 도면에 없다, 내역이 없다고 마무리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는 엔지니어로서 난 자존심이 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예로 보겠습니다. 본당이 좀 넓어서요. 본당이 넓어서 본당이 이제 계단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큰 한 4,000평 정도, 연면적이 4,000평 정도 되면 본당 앞뒤 길이가 60m 이 정도 되니까 계단을 뒷부분에 가서는 계단을 저 올라갑니다. 층수로 한 10cm, 15cm 계단을 져서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본당은 P타일을 깔죠. 그러면 계단이 형성이 되는데 P타일을 깔면 논수립이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논수립이 도면에 표기가 없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표기가 없는데 내역에도 없는 거예요. 내역에도 없으니 이거는 내역이 없으니까 우리는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 맙니까? 그럼 추가를 달라. 이게 자존심 상한 얘기란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사에, 그러니까 완벽한 건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검토해서 빠진 게 없도록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논수립이 일반 고무 논수립은 몇 푼 안 갔죠. 근데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스텐으로 돌리게 돼 있었어요. 스텐으로 이걸 돌리다 보니까 무려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와버리네, 비용이. 자, 이런 경우 이거는 기능상 꼭 필요한 논수립이죠.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거는 추가 비용이 없이 시공사가 부담해서 완성을 지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 시공사의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못하겠다고 추가로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교회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견적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10번 준공전 입단 준비 지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갑이 직접 발주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 을은 공사 진행과 관련된 작업 순서 조정의 책임이 있다. 이건 왜 적어놨냐면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하나에 그렇게 주장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준공이라 하면 공사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건축공사만 끝냈다고 준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착각들을 하신 착각이 아니라 저는 어거지죠. 이거는. 교회가 직발하는 인테리어만 보십시다. 인테리어 공사도 끝나야죠. 공사가 끝난 거죠. 왜 건축공사만 끝냈다고 인테리어 공사는 나는 몰라. 이런 건설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테리어하고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본당의 내부 수평비계. 자, 건설회사가 수평비계 맸어요. 건설회사 전기 설비 공사하죠. 끝나면 인테리어가 해야죠. 근데 인테리어 공사할 시간 안 줍니다. 우리 언제 바라시 하겠다, 철거하겠다 이러고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공기가 딸리니까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영화 같은 얘기라고 지금 표정들이 좀 그러시는데 여기 계신 업체들은 그럴 업체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피부로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는 회사를. 준공이라 하면 교회가 직발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공사가 완공됐다 하면 다 포함해서 같이 완공되는 거예요. 건축만 한다 끝낸다고 완공이 아니라는 걸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11 일반 유의사항의 첫 번째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 내용이냐면 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관공서도 이제 그 기성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성 관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일회 기성이 나갈 때 하도급 업체한테 제대로 기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하게 할 겁니다. 그 영수증이 첨부에 들어와야 이회 기성이 비로소 나갑니다. 이거를 관리를 안 했더니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교회는 돈을 그때그때마다 다 집행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끝이 아니라 마무리 때 가니까 돈을 못 받았네, 카드값을 못 메꿨네, 인부들이 이러고 나하고 항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공사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전기한테 이번에 1억이 가야 되는데 1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어려우니 그 1억을 찢어서 3천원 내가 닦아 쓰고 7천만 주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누락이 되니까 1억, 2억이 되는 거예요. 하도급 업체는 1억, 2억이 부담이 가서 일 더 이상 못하겠다. 돈 달라 하도급 업체 이러고 나와보니 현장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처음부터 할 겁니다. 제대로 하도급 업체에 돈 집행된 온라인 확인서 첨부해야 2차 기성이 나간다는 거. 요즘 그렇게 다들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찰 견적서 작성에 관한 사항. 원가 계산서는 총액은 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으로 꼭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계산도 밑에 부가세 10% 해서 얼마, 그래서 총액 얼마, 그래서 부가세 포함. 교회는 항상 부가세를 발행하지 않다 보니까 부가세의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가액만 얼마 그러면 그냥 그게 그 금액인 줄 알아요. 총 금액인 줄 알아요. 이게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빠진 금액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할 때는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계표를 보시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 통신공사 순으로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왜 부탁을 드리냐면, 자, 이렇습니다. 건축공사에 보면 첫 번째 이제 가설공사, 콘크리트공사, 조족, 석공, 타일, 목공 이 순서로 돼 있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돼 있으면 견적서 분석하기에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첫 번째 가설공사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어느 업체는 가설공사가 맨 끝으로 갔으면 가설공사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분석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이 순서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이럴 수 있죠. 자, 목공사, 방수공사 7번, 8번에 지붕 및 홈통공사. 근데 지붕공사가 없어. 그럼 8번은 빼고요. 9번이 8번으로 가는 거고. 또 여기에 없는 새로운 공정이 있으면 그건 맨 끝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이 순서를 지켜주시면 견적을 분석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겠다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견적 내는데 시간도 많이 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견적을 분석하는데 저희한테 시간도 많이 할애가 안 됩니다. 하루 이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밤새워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서를 쭉 나열해서 맞춰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뭐 꼭 안 지킨다고 해서 왜 이렇게 했냐라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5-3번 입찰 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첫 번째, 견적 내역서의 적용 단가는 공사 기간 중 설계 변경 발생 시 적용 단가가 되므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매번 강조하지만 매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교롭게 이제 설계 변경이 교회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요구한 설계 변경 내용이 내가 공교롭게 견적 낸 거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견적이 공정별로 보면은 어떤 데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해서 이렇게 총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공교롭게 100원짜리가 지금 80원에 우리는 견적을 냈는데 지금 현재 1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정이 추가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고 가셔야 돼요. 그 일부 멀지각한 그 건설회사처럼 이거 우리 못하니까 교회가 직접 하세요. 이런 말이 엔지니어 입에서 나온다는 게 저는 아주 그냥 상상을 불허합니다. 어떻게 내가 공사를 하면서 내가 돈 안 되는 거니까 교회가 직접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계약 방법이 일괄 도급 총액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괄 도급 총액 계약이 뭡니까? 어느 한 곳에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총 공사비 이 금액에 이 공사 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원이 80원이 됐다 하더라도 신경 안 씁니다. 총 금액으로 놓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단가를 잘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경비, 가설 전기 사용료 등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일까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바 준공 무렵에 수전을 하면 전기 사용료가 급등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견적하여야 된다. 특히 이제 겨울 공사에 가면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방을 풀로 돌리고 가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 같은 거는 수압을 보기 위해서는 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으면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풀 가동을 하기도 하고 별 상황이 다 움직여지죠. 그러다 보면은 평상시에 내던 전기료보다 몇 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100만 원씩 냈는데 이번에 이제 마무리 작업하느라고 뭐 풀로 가동하고 뭐 돌리다 보니까 300이 400이 돼버렸다. 그러면 저는 매번 한 달에 100만 원씩 냈는데 400이 나왔습니다. 300은 교회가 내주십시오 하고 내밀어요.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난 허락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내용들. 그 돈 몇 푼 한다고. 내가 더 많이 썼으면 더 많이 쓴 만큼 내야 되는데 평상시에 100만 원 냈다고 오버된 걸 더 달라고 이런.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6번째 보시면 입찰자가 공사비 원가 절감을 제시할 수 있으나 원난 견적에는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V 원가 절감 대환영입니다. 우리 회사 노하우로 이런 거는 이렇게 바꾸면 원가가 절감이 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V안이 있다라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제안을 한데 별도로 제안을 하셔야지 원 견적에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원가 절감 V를 절감해낸 게 2억 7,500이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비용을 원 견적에 다 반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등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결정됐다 하고 이제 축제 난리 났습니다. 뭐 땄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뭐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뭐 다 해서 뭐 계약서 작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V 내용이 3억 가까이 되는 내용이 3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3억을 딱 빼놓고 보니까 4등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거는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원가 절감만 많이 내줄수록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자, 금액이 가장 낮다. 최고의 메리트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크다? 매력적입니다.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분석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떠냐 들어갑니다. 내역을 분석해서 어떻게 내역을 작성했는다. 정확하게 만드는 물량 산출을 해냈는지, 엉터리를 해냈는지, 그냥 짜집기 해냈는지 분석해냅니다. 그거 보고 판단이 들어서는 거예요. 외면에 보여지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꼭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품질 관리 및 시공 유의 사항은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7번째, 설계도서 열람 및 질의. 설계도서 열람은 웹하드 다솔 CM, 패스워드는 CM2203 하면 저희 웹하드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리기방으로 들어가시면 제1소망교회가 나올 겁니다. 제1소망교회 패스워드는 0927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1소망교회 도면을 열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의사항, 견적 내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의문사항이 있으면 9월 5일 수요일까지 질의를 메일로 해 주십시오. 메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9월 7일 수요일까지 메일로 전 회사한테 공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잘못 표기가 됐네요. 10월 5일까지 해주시면 10월 7일까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지침서의 의문사항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명은 끝났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어차피 오신 김에 현장은 답사에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찍어보니까 한 1km 정도 되더군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위치도 좀 파악하시고.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하고 다시. 기간이 11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11개월인지.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1개월의 공사를 생각하면 공사의 완공, 준공이라 하면 인테리어가 다 포함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보셔줘야 돼요.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음향, 영상, 특수조명, 가구, 성구, 비품까지 다 포함해서인데요. 준공에 필요치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직구라든가 진공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건 좀 뭐 늦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인테리어 상황은 같이 사용하는 특히 내부 수평 비계는 밀접하게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배제하고는 준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11개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마감까지입니다. 마감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범위에서요. 공사 범위에서 추가를 하나 좀 기록을 해 주십시오. 추가를 인테리어 공사 범위에서 지금 지상 4층까지 돼 있는데요. 지상 5층에 식당과 목양실을 인테리어관으로 좀 추가로 해 주십시오. 교육자 사무실까지 할까요? 5층에 보면은 식당이 있고요. 목양실이 있고 목양실 옆에 교육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세 공간을 인테리어 구간으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기록을 하셔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 질의해신할 때 그 내용에 이 추가된 내용을 기록해서 메일로 회신을 해드리겠지만 꼭 기록을 하셔서 5층의 식당, 목양실, 교육자 사무실까지 인테리어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는 없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생각나신 게 있으면 질의하신 때 이 지침서 내용까지 뭐 질의를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약간씩 이제 거리가 있기도 해서 또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문서로 나와 있지만 그 행간에 나와 있는 설명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이제 염려되는 거는 전달하는 사람하고 또 이제 전달 받은 사람의 그 갭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견적도 하다 보면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다른 쪽으로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중간에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것은 또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지 서로 그 결정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장 설명회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녹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필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간에 똑같은 기준을 갖고 정해야만이 저희도 빠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 제공하는 거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만이 의사결정하는 데 좋은데 작은 거라도 이게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기준 정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선정할 과정에서 그 애매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한 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분이 오셨는지 지금 아까 이제 파악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혹시 청명건설이 어디시죠? 몇 명 오신 거예요? 2분 오신 거군요. 율산종합건설이 4분인가요? 네, 4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인종합건설이 어딘가요? 2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다짐 네, 형 오셨고 JH 이제 혼자 오셨고 엘림
그렇게 오셨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솔 CM에다가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입찰 과정과 공사 진행, 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하고 이제 행정적이거나 아주 특별한 이제 서류 전달하고 받고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만 다솔에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위주로 잘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영상을 위해서나 이제 오신 분들의 어느 분이 저희들하고 선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업체 연락처를 한번 받고 싶어요. 명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필요 없으신 분은 명령 안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합하고 관계들이 아무래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조합장이라든지 다 이제 동네 형님이기 때문에 어떤 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조하는데 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조합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사 진행하면서 납기에 대한 게 굉장히 부담을 저희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이제 소모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납기 문제가 인테리어 포함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무조건 나가야만이 저희들이 이 자리를 내주어야만이 되는 그런 계약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원가 절감하는 부분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공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이 제시한 자료들을 갖다가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다솔에서 물론 기본 자료 만들어 주시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장로님들도 있지만 저희 건축본부 한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고 그래서 하여튼 상세하게 점검해서 하여튼 적정한 이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좋은 자료 만들어 주셔서 유익한 만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혹시 교회 쪽으로다가 질문하고 싶은 거나 이게 혹시 있으신가요? 설명한 내용들은 아까 공사적인 건 다 말씀드렸고 혹시 다른 외적인 거 특별하게 없으시면 일단 그러면 오늘은 요거 현장 설명 여기서 마치겠고요. 일단 끝나고 자율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CM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현장을 이제 다시 한번 가실 만한 사항이 되면 그 설명드려서 같이 보시고 가시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생하셨고요. 멀리 오신 분들 여러분께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